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연립 방정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 방정식은 (1차식)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 그래서 뭐를 구하는 거? x랑 y만 구하는 것만 했었어요.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연립 방정식은 어떤 아이냐? 1차식을 가지고 하는 연립 방정식은 맞는데 1차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 3개가 나와. 그 말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 미지수라 그러지, 그지? 모르는 문자 미지수가 3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뭐 나온다? x랑 y랑 z랑 이렇게 3개가 나오는 이런 방정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2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1차와 2차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 또 다른 아이는 2차와 2차식까지 연립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장 연립 방정식에서 기본이 되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1차식이 3개가 연립하는 거. 그래서 1차식 얘가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차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우리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풉니까? 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기본 풀이 방법이겠지, 그지? 두 식을 뺄 거야. 그래서 어떤 식과 어떤 식을 여기 있는 두 식을 빼서 문자 하나를 소거해. 기본 방법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빼서 아니면 뭐해서 항상 빼는 건 아닙니다. 빼서 아니면 더해서 뭐 하는 거다. 문자 자, 문자 한 개를 빼서 문자 하나를 없애버렸어. 두 식을 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두 식을 빼고 그 다음에 뭐 해줘? 이렇게 두 식을 빼가지고 문자 하나를 없앴어. 그럼 남는 문자 두 개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문자 두 개고 식도 두 개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흔해 빠진 뭐가 되는 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던 연립 방정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그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대입법이라든가 소거법이라든가. 근데 보통 우리가 주로 많이 푸는 방법이 소거법, 문자를 또 없애는 거야. 소거한다, 없앤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z. 자, 얘는 얼마라고 할까? 8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은 하나는 뭐를 해줄까? 간단한 걸로 해볼까요? 얘는 3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얘는 얼마라고 할까? 베이징 이제 들어갈게요. 그러면 얼마일까 보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자, 두 식끼리 빼서 아니면 더해서 문자를 한 개 소거할 거야. 그럼 여기서 소거하기 편한 문자가 누가 될까? x 봤더니 곱해서 빼야 되는데 여기 2를 곱해서 빼야 되고 여기다 3을 곱해서 빼야 되니까 너무 귀찮다, 그죠? 그러면 y를 봤더니 어떻게 돼? y는 뭐 이렇게 둘이 빼고 3을 곱해서 빼도 되네. 괜찮아. 근데 얘는 둘이 더하면 되고 이거는 두 배에서 더하면 돼. 그러면 더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흔한 거 우리가 익숙한 애들이 xy니까 z를 웬만하면 없애줍시다. 꼭 z를 없앨 필요는 없겠지만 z를 소거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제일 편할 거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줄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 식을 더할 거야. 더하는 식을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더했더니 뭐가 나왔니? 3x 플러스 4y는 18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졌다. 그죠? 이 식을 내가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식에다가 뭐를 해서 곱하기 2를 해서 두 식을 더하는 걸 2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2배 해주고 식을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볼까? 뭐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2z는 16이라고. 자, 밑에 식은 그대로 적을 거야. 그러면 3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19라고 그대로 적고 두 식을 뭐 해주자? 더해주자. 그러면 z가 사라진다는 얘기지. 이게 소거법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 7x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또 7y 7y 정말 좀 모자라네. 게다가 얘는 밑에 좀 적어 내려서 적게요. 7x 플러스 7y는 둘이 더했으니까 얼마? 35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쓰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식을 어떻게 해줄까? 누가 봐도 7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보이니? 그래서 7로 나눠줄 거야. 근데 7로 나눠서 보니까 x 더하기 y가 5가 됐어. 그럼 x 더하기 y가 5인데 여기에 나오는 식을 보니까 3x 4y니까 하나 또 뭔가 곱해서 또 소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소분을 하기 편하게 밑에 2번 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게 좋을까? 7로만 나누지 말고 3까지 곱할 건데 마이너스를 곱해주자. 왜? 우리가 빼는 것보다는 그냥 더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예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으면 더해서 계산하기 좀 더 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둘이 곱해줄 거야. 위에 식을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식으로 더하거나 빼서 소거하고 문자 하나를 그 다음에 남는 문자를 연립해서 풀 거니까 위에 식은 그대로 3x 플러스 4y는 18.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7로 나누고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얘가 마이너스 20이다. 자, 그래서 두 식을 바로 더할게요.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x 얘네 둘은 사라졌어. 마이너스 2가 됐구나. 그래서 x가 뭐다? 아, x가 2가 된다는 얘기야. x가 2니까 y는 얼마가 되었다? x 더하기 y가 5라 그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y는 3이다. 아, 그러면 x와 y 둘 다 아니까 원래 첫 번째 식의 z 소거하기 전에 식을 하나를 보고 x하고 y 더하면 5야. 그럼 z가 얼마가 되면 된다? 5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푸는 방법.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자, 분명히 기본 문제를 조금 벗어나는 유형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좀 더 응용해서 나오는 애들은 뭐가 있을까? 응용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야. x 플러스 y가 뭐 3,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8, 그리고 z 플러스 x는 얼마라고 할까? 얘는 5라고 할게. 자, 그럼 이 세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하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애가 문제가 됐다. x, y가 있는데 여기 x가 없어. 여기 밑에 x니까 그럼 이 두 식을 빼면 y하고 z하는 식이 나와서 얘랑 연립을 너무 귀찮아.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x, x 똑같고 y, y 똑같고 z, z가 똑같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풉니까? 얘네들의 문제에서 모양이 같으면 세 식을 모두 더한다. 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 자, 다 더해주면 x가 몇 번 더해줘? 2번 더해줘. y도 몇 번 더해줘? 2번 더해줘. z도 몇 번 더해줘? 2번 더해줘.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더해서 16이 되었다라는 게 보이지, 그지? 그럼 2로 나눠줄게. 2로 나눴더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 8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바로 풀 수 있나요? 네, 풀 수 있어요. x, y를 더하면 3이야. 그럼 z가 얼마면 8이 될까? z가 5면 8이 되는구나. 여기에 없는 x는 그럼 얼마면 되는데 x가 0이 돼야 되겠는데 다 더해서 8이 되려면 여기 y가 빠졌더니 5가 되었어. 그래서 y는 3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지, 그지? 자,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조금 더 모양을 다르게 바꿔서 나오는 애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2x 플러스 3y가 10.
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4y 더하기 4z. 호호. 얘는 20. 그 다음에 4z 플러스 2x가 2z 플러스 x가 12. 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이 나왔어. 자, 그럼 이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나온 문제에서 잘 봐야 돼. 자, 여기서는 앞에 문제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 같으면 세식을 모두 더한다 그랬는데 2x, x 다르다 말이야. y는 같아. 3y, 3y. 4z, 4z가 달라. 그러면 모양을 맞춰줄 수 있느냐?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양변이 2만 곱해주면 4z 플러스 2x는 24 이렇게 맞춰놓고 이식과 이식과 이식을 모두 다 더할 거야. 그럼 이 세 식을 다 더하면 2x가 2번, 그 다음에 3y도 2번, 4z도 2번씩 더해질 거라는 게 보이니?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세 식을 다 뭐 했다고? 더한다. 자, 세 식을 모두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자,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54가 되었어. 그러면 2로 약분해주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4z. 얘가 얼마가 된 거다? 얘가 27이 되었다. 자,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여기에서 누가 빠졌어? 4z가 빠졌는데 10이 되었다는 얘기는 4z가 얼마란 얘기야? 4z가 17이다라는 얘기지, 그지? 여기는 뭐가 빠졌어? 2x가 빠졌네. 2x가 빠졌더니 27이야. 그러면 얘가 7이 되어야 둘이 더해서 이거 총 다 더해서 27이 된다는 얘기. 자, 마찬가지 여기서 봐야 되겠죠? 요거 아니야. 얘는 이 식을 만들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어? 3y가 빠졌구나. 3y까지 더하면 3이 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맞지? 여기서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7이요. y는 얼마지? y는 1이네. 3으로 나눠서. z는 얼마가 되는 거야? z는 4분의 17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항상 분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양을 맞추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또 하나 더 연습을 해봅시다. 이런 유형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모양이 같은 거. 자, 같은 거 찾을 때 실제로 이제 풀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2x를 a, 3y를 b, 4z를 c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치환해서 바꿔라. 결국 바꾸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바꾸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지, 그지? 대신에 뭐를 기억하라고? 모양을 맞춘다라고. 모양 같아야 돼. 모양이 안 같으면 어떻게? 그냥 대입법으로 문자를 소거해서 빼서 소거하든지 대입법으로 없애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를 해볼까? 자, 어떤 애들이 나오긴 나올 건데 어떤 애들을 해볼까? 이번에는 요런 애들을 해볼게요. 자, 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1이다. 좀 그런가? 좀 그러니? 3이라고 할까? 3.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4. 그 다음에 z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5. 라고 이렇게 둬볼게. 그러고 나서 x, y, z를 구하시오. x, y, z 모양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타입도 뭐한다? 셋 다 더해라. 셋 다 더해주면 2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 3, 4, 5를 더했으니까 12다, 그죠? 자, 12가 되었어. 그 말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z분의 1이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아, z는 3분의 1이구나. 자, 여기에서는 뭐를 할 수? x분의 1이 빠져있구나. x분의 1까지 합쳐서 6이 돼야 되니까 2. 그러면 x는 얼마다? 뒤집어서 2분의 1이구나. 자, 여기서는 뭐가 빠져있니? y분의 1이 빠져있다, 그죠? 얘가 1이 돼야지 합이 6이 되는구나. 얘는 뒤집어서 y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x, y, z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와 같은 타입의 문제들이 많아. 자, 같은 타입의 문제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다. 자, 얘를
x 더하기 y는 3xy 이런 모양이어도 양변에다 xy를 분의 1을 곱해주면 얘 y분의 1, 얘 x분의 1, 3 되는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얘 밑에 있는 식도 어떻게 해서 나올까? 얘도 y 플러스 z는 4yz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 거. 그럼 양변에 yz분의 1을 곱해주면 식이 어떻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맨 밑에 있는 식도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는 z 플러스 x라고 적을게. z 플러스 x가 5zx 이렇게 나와질 거란 얘기야. 그럼 얘도 양변에다가 zx분의 1을 곱하면 식이 뭐야? 똑같이 나와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나 결국 뭐야? 식이 똑같은 아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 이런 모양으로 붙여서 풀어야겠지, 그지? 자,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해도 될 수 있냐? 얘를 넘겨서 이 모양이 또 어떻게 해도 바뀔 수 있다.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해요. 또 같은 타입을 하나 더 만든다. xy분의 x 플러스 y가 3이다. 똑같아. 분리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죠. 그죠? 분수가 분모가 하나고 항이 분자의 항이 두 개면 분모 항은 가지고 두 개로 분리해서 약분하면 y분의 1, 둘이 약분하면 x분의 1 나오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똑같은 타입이야. 얘 넘기면 똑같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넘겨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 yz분의 y 플러스 z가 얼마인 거? 4인 거. 밑에 적을 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적을게요. zx분의 z 플러스 x가 얼마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얘도 분리를 해주면 얘랑 똑같아. 결국 얘가 zx분의 1을 양변에 곱한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아. 얘네들 세 개 모두 뭐야?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셋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어떻게 풀라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식과 합쳐서 연립하는 거. 자, 요 경우는 항상 기본을 지키면 돼. 기본이 제일 중요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뭘 딴 걸 하냐? 그럴 수 없어. 자, 그래서 항상 기본이 되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 일단 1차식을 대입해서 2차식에다가 방정식을 풀 거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소거법 말고 뭐를 쓰는 거? 대입법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1차식,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근의 관계. 방금 전에 했던 1차식에 대하여 자, 근의 관계라는 것은 해가 근이지, 그지? 무수히 많다. 아니면 얘 근이야.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와 근을 갖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좀 그러니까 근을 갖지 않는다. 근이 없다. 해가 없다라고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어떻게 찾아?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1차, 1차, 1차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차식 2개면 간단하게 했었어. 어떻게 했는데 1차식, 1차식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 두 식이 똑같아.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해가 없다는 거야. 두 식이 직선으로 얘기했을 때 평행한 관계야. 교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식이 3개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식이 3개인 연립방정식에서 해의 관계를 찾는 거, 근의 관계를 찾는 거 어떻게 해서 찾아줍니까? 방금 위에서 푼 방법과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뭘로 고치는 거라고? 기본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 자, 일단 기본적인 모양. 기본 모양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두 식을 빼고 빼가지고 문자 하나를 소거하고 몇 차와 몇 차가 나오도록 1차식 한 개, 그 다음에 또 다른 1차식이 하나 나오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자, 이렇게 1차식 1차식 나오게 만드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할까?
뭐 ax 대문자로 적어볼까 있는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고 하자. 1차식 1차식 두 개가 나온 거니까 이때 아하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x, y, z에 대한 이 식의 x, y와 상수에 대한 이 두 식이 어떻게 일치해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몇 배 했을 때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가 되면 x의 개수비나 y의 개수비나 z의 개수 아니 z란다 자꾸 상수 c의 개수비가 서로 다 같다라는 거. 그럼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x의 개수비가 y의 개수비. 자, 개수끼리 나눠서 나오는 거 b라고 그러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떤 수 둘을 나눠서 나오는 이 b가 서로 어떻게 된다? 모두 같아지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해가 없다는 어떻게 되는데? 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행하다 그랬어. 평행하려면 x, y의 개수 b는 똑같은데 상수의 개수 b가 걔네랑 다르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a분의 a와 b분의 b하는 얘네 둘이 같아. 이게 무슨 의미야?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야. 두 직선에서. 그러면 상수가 다르다는 무슨 말이야?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야. 얘는 y절편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따라서 얘는 상수의 b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얘는 은꼴이 되는 거고 연립방정식 2에서 해가 없다는 뭐가 되는 거? 얘는 불능, 능꼴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지? 얘네 두 식을 우리가 가간법을 썼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가간법을 써서 더하거나 빼면은 미지수 부분 0 되고 숫자 부분도 0이 돼서 무슨 말? 0은 0꼴이라고 해서 얘 0 넘기면 0분의 0 은꼴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야. 0분의 0꼴이구나. 자, 해가 없다는 어떻게 돼? 가간법을 써서 더하거나 뺐더니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라 또 숫자가 나왔어. 그럼 둘이 다르잖아. 그지? 항등식이 아니고. 자, 그럼 0 넘겨주면 0분의 니은. 니은은 어떤 숫자를 뜻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뭐야? 능자 모양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불능꼴이다 라고 기억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초딩들이나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중학생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중학교 때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외워서 썼던 거고 이제는 뭐랑 연결해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랑 연계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무슨 말이라고 x와 y와 상수의 개수비가 똑같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는 것은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되는구나. 교점이 안 생겨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 달라.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할 거인 x와 y의 개수비는 똑같다. 하지만 두 직선의 y절편이 달라야 돼. 상수의 개수비만 다르면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 건데 1차씩 세 개 가지고 하는 근의 관계도 한번 확인해 봤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올 게 기본적인 형태. 자,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된다? 1차식 하고 몇 차식을? 2차식을 연립하는 이런 경우야. 얘도 예를 들어줄게. 자,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이런 기본적인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으면 1차식을 어디다가 2차식에 대입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든 뭘 하든 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근이 구해지겠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라서 근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라서 실근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자, 그렇든 말았던 일단 1차식에 2차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뭐 해준다? 2차 방정식을 푼다.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를 가지고 1차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문자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y가 1이라고 할게요. 자, x 플러스 y는 1이야. 둘이 나오면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은 뭐라고 할까?
x제곱 플러스 xy 하면 뭐나 우리 x제곱 자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해줘.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1차식에서 나 y보다는 x에 관한 방정식이 편할 거니까 x 넘겨 1-x. 자 그럼 1차식을 이렇게 변형해 놓은 게 첫 번째 뭐 한 거? 1차식을 변형했어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얘를 x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x에 관한 방정식을 고칠 거야. 그럼 이 2차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 꼭 2차냐? 아니요. 1차도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얘를 대입해 줄 거야. 대입해 주면 식이 어떻게 되나? x제곱 플러스 x에 1-x는 2. 그 다음에 이 x를 분배해주면 x제곱이 사라진다. 그지? 바로 구해줘. x가 얼마라고? 2라고. 자 x가 2니까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잖아. 아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2,-1이라는 하나의 수소쌍이 나온다 라고 적어주면 보기가 좀 편하겠죠. 여기는 해가 여러 개가 나올 거니까 일일이 적는 것보다는 수소선처럼 적어서 나타내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푸는데 어떻게 한다고? 1차식을 뭐해서? 변형해서. 어떻게? 어떠한 문자에 대해서 변형해서.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한 후에 방정식. 이 말은 꼭 2차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대입해서 방정식을 푼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2차 방정식이 될 거다. 막연한 상상인 거야.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만 기억한다.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푼다. 이게 다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그럼 이 기본이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애들. 방금 전에 내가 1차, 2차라고 그랬는데 이제 응용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몇 차와 몇 차에 대해서 2차와 2차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요 기본형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2차와 2차. 자, 두 2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아이들? 2차식이 두 개가 나와. 2차식 하나. 그 다음 또 2차식 하나. 자, 그래서 두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 그럼 이 연립해서 푸는 건 하는 방법이 뭐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는 용꼴이어서 인수분해가 되던가. 아니면 는 용꼴이 둘 다 아니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는 용꼴로 고쳐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2차가 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야 돼.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나눠서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아, 둘 다. 그래서 인수분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간단해. 어떻게 해줄까? 자, 한 2차식을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인수분해할 때는 1차식 그 다음에 1차식 두 개 곱한 게 0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의 1차식과 나머지 인수분해 안 되는 아이가 2차식이 남아있잖아, 그지? 2차식 연립해서 푸는 식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수분해 된 식은 1차식이 하나가 더 있잖아. 또 1차식. 그 다음에 2차식. 남은 거 안 쓴 거. 얘랑 똑같은 식인 거야. 2차식. 연립해서 풀어서 또 기본 형태로 풀어주면 돼요. 1차식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어떤 형태다. 이 다음에는 이제 뭐였죠? 얘를 기본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간단해,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는, 자, 얘는, 좀 짜증나는데, 주로, x, y 항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그래서, xy 항이 있다. 존재해. 존재한다. 이걸로 적을까? xy 항이 존재해. 그 다음에 xy 항이 없어. 존재 안 해. 자, 두 개를 나눠서. 자, xy 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뭐를 소거하냐? 얘는 상수항을 소거해. 상수항을 소거하면 뭐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인수분해 가능한 거랑 똑같은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 가지고 1차식, 2차식, 1차식, 2차식의 값을 따로따로 상수항 소거의 기본 방법을 사용한다. 위에 있는 이 방법으로 가는 거야. 인수분해 가능으로 가서 다시 가는 거야. 요렇게까지 와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로 뭐가 지금 xy 항이 없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이 누가 될 건지 몰라. x제곱항과 y제곱항 중에 하나 아니면 x제곱, y제곱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걔네들을 뭐 해줄까?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푸는 거. 그래서 얘도 최고차항을 부식을 더하거나 빼서 없애고 나서 봤더니 얘도 어떻게 된다? 기본적인 1차, 2차가 나와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 방법을 사용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예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나오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마지막 방법은 대칭형이 있어요. 조금 이거는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애들인데 알면 좋아.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서 대칭형이라는 것은 어떤 애들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유형이 둘의 합이 얼마? A. 그 다음에 둘의 곱이 얼마? B.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가장 기본 베이스로 두고 할 거야. 대칭형의 가장 베이스는 이 모양이야. 얘가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자, 어떤 방정식이 있을 건데 둘이 더한 거와 둘이 곱한 합과 곱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던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에서 많이 보던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어떻게 고쳐서 푸는 게 편합니까? 어떤 i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xy가 아닌 다른 문자 보통 t를 많이 쓰면 좋아요.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 해주면은 뭐가 됐어? 얘의 근을 내가 x, y라고 두고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두분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b 꼴이라서 a가 나오고 두분의 곱은 a, x, y 곱한 게 a분의 c 꼴 해주면 b가 나와지니까 간단하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대칭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의 합과 근의 곱을 이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고 x, y가 2일 때 자, 2일 때 x, y를 구하시기는 연립방정식 나서 다음에 1차 변형해서 대입하면 안 돼요. 대입해도 돼. 기본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런 유형은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바로 뭘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3t에서 플러스를 고쳐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두분의 합이니까. 그다음 두분의 곱에 대해서 2는 0 해주면 이 근이 뭐가 되는 거? x하고 y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근을 내가 적어볼게. 인수분해가 되니? 돼요. 그러면 t의 값이 뭐 나왔는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이 x하고 y니까 결국 여기를 x라고 뒀을 때 얘를 y라고 뒀을 때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돼.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x가. 그럼 이때 세트처럼 y는 뭐가 되는데 그거는 여기 봐도 되고 여기 봐도 돼. 여기 위에 볼까? 마이너스 둘이 나왔잖아. 두 근이. 그치?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위에 대입했다 생각하면 y는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나와진다라는 거 해가. 굳이 대입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조금만 더 꼬아서 응용하는 경우는 어떤 애가 있을까요? 얘를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도 대칭형으로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 자, 대칭형을 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푸는 겁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 제곱해서 나오는 아이와 그 다음에 곱해서 나오는 거 할까? x 더하기 y로 봅시다. 자, x 더하기 y를 a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겠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문제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칩니까?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얘 a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의 값을 얼마라고 내가 b라고 뒀을 때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는데 xy가 얼마인지 구해질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는 또 합과 곱을 이용해서 또 바꿔서 풀 수가 있다.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x 더하기 y는 2라고 할게 내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라고 할까? 얘 5라고 하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고? 여기 있는 식을 바꿔주라고. 어떻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했더니 얘가 5가 됐다는 의미.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넘길 거야. 그러면 요거 조금 크기가 작네. 여기 조금만 크게 하자. 6으로 할게. 6으로 해주면 계산이 좀 편하니까. 자, 얘 넘겨서 식을 정리할 건데 얘를 넘길게. 얘 대입해주면 2의 제곱 4 넘겨서 x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게 보여? 자, 그러면 내가 뭐뭐 찾은 거야? x 더하기 y는 2가 됐고 xy는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어떤 방정식 세워라? t제곱 두분의 부호 바꿔서 t 두분의 곱 그대로 써서는 0. 얘 근이 뭐뭐 나온다? x랑 y가 나올 건데 x 하나만 기억해도 되나? 그래요. x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인수분해 되니?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인수분해는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근해 공식 써주면 어떻게 된다? 짝수 공식 쓸게. 분모 1, 2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짝수 공식 써서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가 됐다. 그죠? 그럼 x 값이 얼마인 경우? 1 플러스 루트 2인 경우와 그 다음에 x 값이 얼마일 때? 1 마이너스 루트 2. 둘 중에 하나가 x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y만 찾아주면 되나요?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찾을 거야. 둘이 더해서 2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야? 2에서 얘 빼.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나와. 세트야.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면 당연히 y는 뭐겠어? 굳이 대입 안 해도 되겠지? 1 플러스 루트 2. 이해됐니? 자리만 바꿔서 하나, 둘 찾는 거. 얘도 마찬가지. 결국 별로 xy 아니면 yx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꿔서 나오는 게 결국은 해가 될 거다라는 거.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애들 우리가 기억을 해놨다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또 다른 아이들 여기서 응용되는 애들인데 모양만 보여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예제를 굳이 풀 필요 없어요. 방금 전에 연습했던 모양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모양은 뭐 이런 모양이야.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x 더하기 y. 방금 전에 두 분의 합과 x, y에 곱한 걸 a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 조금 더 응용해서 방금 전에 했던 제곱 모양을 갖다 쓸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이런 식으로 나와서 b 이런 식이 됐다. 무슨 말이야? 얘를 고쳐주면 돼. 여기만 고쳐주면 돼. 뭘로 고치는데? 얘를 우리가 고치는 걸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치?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 x, y는 둘이 곱한 거 뭐라고 할까? 베타라고 해서 대입해주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식 자체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는 어떤 값이 되었다. 밑에 있는 식은 알파 제곱 둘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베타다. 그지? 얘가 b가 되었다. 1차식과 2차식 나왔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라고? 1차식의 변형 후에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될까요? 기본 2차, 1차의 연립 방정식이 됐다. 그지?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서 그 다음 뭐 해줘? 아까 나왔던 거 여기서 풀었던 거 뭐?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기본 방정식으로 뭐를 구하게 될 거라고?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두 번째 방법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y는 알파, 그리고 x, y는 뭐라고 했으니까 베타 라고 두고 식을 가지고 뭐 해주는 거야? 또 두 군의 합과 곱인 대칭형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되겠니? 한 번 더 고쳐. 심화 과정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까지 하면 뭐가 될까요?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 웬만한 유형 문제는 될 거고, 자, 여기에 나오는 애들 중에 간단한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부터 한번 해볼까? 자, 뭐 간단한 예.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2차, 2차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고 하나씩을 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0이다.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 2차, 2차잖아. 그러면 여기 0이라고 또 적어버렸는데 얘를 좀 바꾸자. 0이라 적으면 또 인수분해 될 것 같아서. 자, 9라고 바꿔줬어. 그러면 여기 위의 식은 어떻게 돼? 인수분해 가능해? 가능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가능해? x-y와 x 플러스 y인 합차로 인수분해 돼.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인수분해 되는 식이 하나가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인수분해 된 식에서 x-y가 0이다. 식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y도 0이다. 식 하나.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야, 결국. 나머지 인수분해 불가능했던 애들은 그대로 여기 밑에다가 적어주면은 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9.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 그대로 있던 식을 적는 건 똑같아. 자,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9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뭐 해줘? 1차, 2차니까 뭐 해주러? 기본을 지키자라고 했었지, 그지? 변형하면 y랑 x랑 같아. 그러면 y 대신 x 대입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자, y 대신 x를 대입해주면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야. y 대신 x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 5x제곱 빼기니까 3x제곱이 얼마다? 9가 되었다라고 나와지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네.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는 어떻게 되는데? 둘이 같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이번에는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준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다 계산해 주면 뭐가 되는 거? 그냥 x제곱이 되는 거. 그럼 x제곱이 9가 되었네? 그럼 쉽다 이거는, 그지? 그럼 얘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 y는 9가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적을 때 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일 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3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적어놓고 답이라고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순서상으로 해서 4개를 다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루트 3, 루트 3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적어준다고? 3하고 마이너스 3 나오고 xy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하고 xy 값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2차 중에서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자, 그 다음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로 가볼까?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y 항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문제를 어떤 애랑 풀어볼까? x, y 항이 먼저 있는 것부터 합시다. 자, x, y 항이 있는 거는 2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0y의 제곱은 얼마라고 할까? 16. 자, 이렇게 하나 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x 제곱 플러스 xy xy 마이너스 y 제곱 제곱은
12. 자, 뭐 이렇게 두 식이 있다 합시다. 이거는 어떻게 돼? x, y항이 존재하는 식이다, 그지? 자, 두 번째로는 x, y항이 없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3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y는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y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y는 9다. 자, 요 두 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처음에 나오는 x, y 있는 항은 어떻게 하라고? 상수항을 소거하라고 했어. 그래서 상수항을 같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둘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우리는 4를 곱해서 48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지? 두 식을 뺄 거야. 그러면 일단 3을 곱해서 식을 적어볼까? 그러면 얘는 6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60y의 제곱은 48이 되었고, 밑에 식은 4를 곱했으니까 4x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48 32y의 제곱은 48. 자, 그래서 두 식을 빼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둘이 뺐더니 어떻게 나오니? 2x 제곱. 그 다음 여기에서 둘이 뺐더니 마이너스 xy. 그 다음 마지막에 둘이 뺐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8y의 제곱은 0. 0이 되는 게 중요해,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될 거다. 되나? 되네. 1하고 2. 그 다음에 4하고 7.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때 x, y는 무조건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1차식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연립을 할 건데, 첫 번째 연립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 x-4y는 0. 그 다음 밑에 식은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좀 더 작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밑에 식이 낫겠다,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8y의 제곱은 12.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 이 식에서 얘를 변형. x는 뭐랑 같다? 4y랑 같다. x 대신 4y 대입하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식? 1차식 하나 더 있잖아, 그지? 2x 플러스 7y는 0 하고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8y의 제곱은 12. 해서 여기도 1차식을 변형해서 대입하는 거. 얘는 대입하기 좀 불편하니까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기본형 푸는 방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얘는 x, y 항이 없어. x, y 항이 없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최고차항을 없애주라고. 누가 봐도 2차항이 되는 y 제곱항이 최고차항이네. 그럼 걔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1을 곱하고 3을 곱해서 두 식을 뺄 거야. 자, 그러면 곱해서 보자. 곱해주니까 6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y는 8. 뒤에 상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밑에 식은 어떻게 되니? 6y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9y는 27. 그 다음 두 식을 뭐 해라고? 빼라고. 빼면은 19x 빼면은 마이너스 19y는 마이너스 19. 19로 나눠줬더니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렇게 식이 나온 게 중요한 거야.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와 연립해서 풀기만 하면 돼. 1차식, 그 다음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2차식. 밑에 거 쓸까? 아래 아무거나. 위에 식 쓰지 뭐. 2x-5y의 제곱은 4.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 식을 변형을 할 거니까 y는 x 플러스 1로. 그래서 y 대신에 대입해도 되지만 x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꼭 y로 고쳐서 하지 말고 얘는 어떻게 해라? 얘는 x는 y-1 해서 얘를 대입해주면 얘가 3y의 제곱 플러스 2배의 y-1 마이너스 5y 제곱이 아니죠, 그죠? y는 4 됐니? 자, 전개해서 식을 정리해 줄 거야. 3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그래서 3으로 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y의 값이 얼마 나온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가 나오죠.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는데? y 구했잖아. 그러면 대입해서 1 하나.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 마이너스 2 해서 순서상이 두 개가 나와질 거라는 거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서 풀면은 우리가 뭐 했다? 이때까지 했던 연립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다 끝이 났어요. 자 그 다음 자 연립방정식을 하고 나서 끝내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방정식 마지막 파트가 하나 남아버렸어.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문제, 자, 그 개념원리 외부 나중에 나오는 문제, 그 공통근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 나오는 게 부정방정식 정수근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만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일단 보자, 부분을 해야 되나? 자, 공통근 두 식이 2차 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차 식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2차 식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미지수로 주고 풀라고 나오지 뭐 두 식을 가지고 풀어라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공통근 문제는 항상 뭐가 되는데 물으면 최대 공약수를 찾는 문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공통근을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까? 문제 하나를 예를 들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를 구해라? 공통근을 가질 때 그 공통근을 구하시오. 자, 공통근을 구하기 위해서 x값을 구하는 거야. a, b를 구하는 게 아니야.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자, 일단 공통근이라는 것은 둘의 뭐가 되는 거? 최대 공약수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대 공약수,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일단 A라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봅시다. 얘는 A 곱하기 G. 이때 G는 최대 공약수라고 둘 겁니다.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A라는 애, B라는 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자. 이때 G는 뭔데? G는 최대 공약수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두 식을 더하거나 아니면 빼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 G로 묶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진다, 그지? 그럼 여기 G가 뭐라고? 최대 공약수야. 알겠니? 최대 공약수 무조건 나와진다는 얘기야. 내가 구하고 싶은 애 공통근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라니 그겠지, 그지?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해서 구해요? 두 수의 고. 이거 필요 없어서 그냥 하얀색으로 할게요. A, B, G의 제곱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요? A, G. 그치? AG. 그래서 ABG 곱하기 G라고 이렇게 두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 얘가 최소 공배수다, 그지?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했잖아. 최대 공약수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어떤 두 수의 곱이 된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가지는 어떤 두 수의 곱은 어떻게 봅니까? 하면 최대 공배수를 곱한 게 어떤 두 수의 곱이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가 필요한 게 난 얘가 필요해. 그럼 뭐 할 거야? 이 두 식을 뺄 거야. 왜 빼? x제곱을 없애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식을 뺄 거야. 얘가 a식, b식이라고 하고. 그럼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a-b의 x는 여기도 뭐가 됐어? b-a를 넘겼더니 a-b가 나와줬다, 그지? 그 다음에 a-b 약분했더니 x가 얼마 나온다? 1이라는 얘. 아까 얘가 뭔데? 공통근이야.
그래서 공통분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두 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공통근 최대 공약수를 구해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정방정식 뭐지?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냐면 항상 조건 자체가 어떤 근을 가질 때 x, y가 정수인 근을 가질 때라고 나올 때 등장해. 왜? 이 조건이 없으면은 문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없거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서. 그래서 정수근을 가진다 해서 어떤 애가 나온다? 부정방정식이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이 부정방정식은 어떤 애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를까? 자, 얘는 내가 구하고자 미지수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문자라고 한다 그랬지? 문자의 개수가 더 많아. 뭐보다? 방정식 주어진 식의 개수보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개수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까? 등식. 다른 말로 등호의 개수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등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 비교했을 때 뭐가?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무슨 부정방정식이야. 등식. 다른 말로 뭐라고 써도 된다? 등호라고 기억해도 돼. 똑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x 제곱 mx 그 다음에 뭐냐? 자, 지금 문자가 x도 있고 m도 있다, 그지? 그러면 근데 등호는 몇 개? 하나인 식 하나야.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뭐를 가질 때? x가 정수근을 가질 때 쌤, 그럼 x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정수근 가질 때만 구하라고. 정수가 아닐 때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 이 문제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근이 나올 때 m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푸는데? 자, 일단 여기 있는 얘네들에서 뭘로 묶어주면 뭐 x로 묶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를 mx라고 적어야 되나?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풀어야 되겠군요. 자, 정수근을 가진다. 그러면 정수근을 가질 거니까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 이 방정식에. 그러면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m이다. 그럼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c m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두 개 정수근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m을 없애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볼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로 나와진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해줄까? 여기 있는 얘하고 얘하고 둘을 베타로 묶어보자. 베타로 묶을까? 안 해. 이렇게 해서 여기 둘을 알파로 묶을게. 알파로 묶으면 1 플러스 베타가 됐어. 그럼 내가 여기다 1 플러스 베타를 뒤에 만들어줘서 또 묶을 거야. 근데 여기 1이 없잖아. 양변 1을 더해줬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된 게 보이니? 그 다음에 얘 둘도 또 묶어줘. 그럼 쌤 원래 는 0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는 0꼴로 풀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졌어. 자, x가 정수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뭐가 돼야 되는 거?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럼 얘네들 정수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밖에 없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알파랑 베타 순서상처럼 나타내보면 알파는 2, 0 여기서 마이너스를 되려면 베타가 2,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여기에서 알파가 얼마여야 되고 마이너스 2 베타는 0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자 m을 어떻게 구하는데 m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 따라서 여기서 m은 얼마입니까?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 2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 2 해서 m은 2다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가져왔지만 실제 푸는 거 이렇게부터 시작한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유형 문제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은 결국 뭐가 있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차, 4차 방정식 이용하는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1차식과 1차식, 1차식 세 개를 연립하는 연립방정식, 1차, 2차를 연립하는 연립방정식, 2차, 2차를 연립하는 연립방정식과 그 다음 뭐야? 두 2차식에 대하여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 나오는 정수근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는 다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공부가 완료가 되면 뭐를 하게 됐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이 난 거야.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는 거?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